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자, 오늘 윈터스쿨 자료 해석 죄송합니다. 첫 강의인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처음 아마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코앞에 시험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느긋하게 자료 해석이란 뭔지 알아보자 이런 강의라기보다는 실제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료 해석, 피셋 시험을 볼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가 다는 아닙니다. 문제풀이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것들은 빠짐없이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이제 교재를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진행해 볼 텐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이죠. 한 달 뒤에 시험을 잘 보고 싶죠, 그죠? 웬만하면 내가 공부를 얼마 안 했지만 그래도 올해 1차를 붙어서 2차 시험장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직렬이 여러 가지입니다. 직렬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수험가에서 가장 이제 표준으로 삼는 직렬은 크게 일흥제경 그리고 외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제경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모든 직렬 중에 가장 높기도 했었어요. 1차에 한정해서. 근데 최근에는 한두 번씩 같아지더니만 이제 거의 이제 일행제경은 1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원 친구들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행하고 제경은 75점 정도를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교는 한 70점 정도를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예측이라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올해도 특별히 인사혁신처의 출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커트라인은 여기서 뭐 한 개, 많이 진동하면 한 2개 정도 진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것처럼 언어 논리는 계속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은 어떤 표준적인 난이도를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딱 그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상황 판단 점수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 난이도도 조금 2021년에는 쉽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의 입시 결과는 모두 결론이 났고, 그리고 실제 이제 조금 있다가 학생들이 이제 연수원 이제 들어가고 실제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이거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저는 항상 그거를 많이 좀 정보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 기수, 뭐 여러분들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세종시로 가셔야 되는데, 혹은 저기 광화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치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1차 합격자의 이제 점수 분포 양상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75점과 70점이라는 건 언자상의 평균이거든요. 언자상은 각각 이제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그리고 우리 시험은 40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2.5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합격 학생들이 언어 점수가 70점 내외예요. 자, 이거는 응시생의 평균이 아니라 합격생의 평균이 70점 내외라는 얘기는, 자, 평균이죠, 평균. 그러면 70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낮은 사람은요? 당연히 있어요. 자, 그래서 70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70점을 넘었다는 뜻이 아니라 70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도 분명히 합격자는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 판단의 평균은 거의 80에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평균이 얼마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료 해석이에요. 자, 얘하고 이제 평균이 7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를 맞춰줘야 돼요? 얘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미니멈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 점수 받고 떨어져도 할 말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나 커트라인 점수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걸 이제 수험가에서는 소위 무슨 라인이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똥줄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똥줄 라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75.0을 받았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학원 기준으로 보면 3순환 경제학 들어가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됩니다. 막 들락날락 커뮤니티 들락날락 하면서 야 커트라인 얼마 될까? 어디서는 뭐라 그랬대? 누구 얼마라 그랬대? 그러면 막 서로 이제 옹호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죠. 한 달 뒤에 무조건 결론은 날 텐데.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저기서 한 플러스 5점. 평균적으로는 2문제, 그리고 총점으로는 6문제가 되겠죠. 6문제 정도는 커트라인 위에 계셔야 적어도 3월 달에 내 생사 여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본인 직렬 기준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5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직렬 기준 상위 23%거든요. 23%. 여러분들 태어나서 상위 23%에 들기 위해서 뭐 피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죠, 사실. 그죠? 나는 그냥 뭐 한다고 했는데 1등급이고 상위 4%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국대회입니다. 왜냐하면 허수가 없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시적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23%라면 전국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뭐 1등급 기준이 보통 4%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백분율 얘기하던 건. 근데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그거는 뭐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 친구들이 또 최종 합격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3차까지 관문 중에 겨우 1차를 뚫는데 이 정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플러스 5점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상위 15% 안쪽이 됩니다. 상위 15%.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부터 상위 15% 이내로 잡고 하셔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 깨지면 조각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저 점수를 맞는다고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목표에 두고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언어를 못하거나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상황을 못하거나 상황을 잘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래요.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통 자료가 점수를 잡고 나는 언어를 좀 잘해. 나는 상황을 좀 잘해. 거의 이런 경우고 걔 중에 하나는 제 학생 중에 95, 92.5 요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간에 피셋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피셋은 머리 좋은 사람이 어차피 합격하는 시험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낮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방향 잡고 준비하시면 23%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5%에 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돌아왔지만 결국은 뭐를 못하면 안 된다? 자료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에 보는 순서가 언저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과목을 제일 먼저 해요? 자료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베리타스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학원이 다 동일합니다. 그거는 피셋이 도입된 이후로 이 수험가가 가장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가에 대한 십수년간의 고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계획서도 받으셨겠지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올해 뭐 재경, 입시, 수석, 뭐 최연소 이런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거거든요. 합격하실 건데 누가 얼마나 덜 시행착오를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1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윈터스쿨 하면 이거 전에 헌법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학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일행, 재경, 뭐 외교, 직렬 다르겠지만 4과목이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합격할 수준을 만든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셋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으면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고 합격자들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했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많아요. 근데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오시면 적어도 시행착오는 가장 적을 겁니다. 그건 뭐 제가 그냥 근자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입시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실제 합격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세종시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작이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그 감회가 깊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잠깐 다른 얘기 할까요? 코인 하세요? 코인? 요즘 학생들이 코인 많이 하고 주식 많이 하던데 우리 코인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 비트코인 그거 하나에 5만 원일 때, 만 원일 때 있었는데 그때 샀으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학생 같지 않아요. 직장인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처음과 시작을 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강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일하실 분들 혹은 광화문에서 혹은 외교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실 분들의 시작을 보는 강의라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막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도가 가중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공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난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점이. 근데 중요한 건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 보면 안 힘든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난관과 고난에 부딪힐 때 그걸 해결하려고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시면 좋겠고 적어도 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질문을 많이 하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넘어가거나 에이 이건 안 나오겠지 해서 버리자. 여러분들 지금 한 20년 살면서 시험 많이 보셨죠? 안 나오던가요? 꼭 나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1년을 걸고 하는 이 시험에서의 그 리스크라는 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긴 전국대회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추후에 윈터스쿨에서 우리가 상황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2차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만들지 마세요. 이 공부는 약점이 있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약간 이제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막 3년, 4년 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평균 수험 기간이 조사해보면 한 4년 정도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2.5년에서 2년 사이로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적게 하면 분명히 합격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에 계시니까 좀 끈질기게, 좀 처절하게, 치열하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험의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교재 있죠? 요 교재 입문서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다른 부교재는 없고요. 보통 제가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이거 이외의 부교재를 본다라는 건 좀 여러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제가 이 교재로 전부 모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앞에 보시면 개념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최근 10개년 중에 문제를 좀 골랐어요. 그래서 7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70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50문제가 대표 기출이에요. 대표 기출. 그리고 뒤에 20문제가 고난도 기출입니다. 이 대표 기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꼭 맞춰야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나도 안 틀려야 돼요. 그게 출발인데 여기 정답률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거를 남들보다 많이 맞춰봤자 결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출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나 풀이 방법이 정립이 되면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뭘 결정하냐? 합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등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커트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똥줄 라인에 걸릴 수 있느냐 요거를 가르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자, 요 모의고사는 합프로 20문제 그리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기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대표 기출문제, 고난도 기출문제 연습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일 수업 이후에 설 연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 난이도를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랑 5문제, 10문제, 20문제 묶어서 풀 때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거 마지막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해서 올해 시험장 들어가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업은 일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학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모두 해결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좀 능동적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6시 반에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6시 반.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죠. 두 번 쉽니다. 두 번. 1시간 수업하고 이렇게 쉴 거니까 제가 그 타임은 여러분들 좀 상황 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는데 1시간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그 쉬는 시간에 텀이. 그래서 쉬는 시간하고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